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국제학부에서 대학교 마지막 기말고사를 보내고 있는 김정준입니다. 오늘은 UN SDG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미래정책 포럼 참가자들을 위해서 꿀팁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UN SDGs란 2015년 UN 총회에서 2030년 달성을 목표로 하는 17가지 목표입니다. 아무도 남겨지지 않는 것을 슬로건으로 5가지 P,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그리고 Partnership 이라는 5가지 분야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들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MDGs는 유용한 개발 목표였지만 범위가 조금 좁았고요. 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포함하는 17가지 목표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 더 포괄적인 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SDGs의 중점은 아무래도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인 것 같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의 탄소 중립 선언이나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한국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미국에 있던 기후변화 같은 문제들은 모두에게 다 포함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난방기를 틀고 있는데 제가 난방기를 틀 것 때문에 아프리카의 기근이 더 심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저희만큼 기후변화에 기여하지도 않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들이 저는 조금 더 관심이 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고서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미래정책 포럼은 보고서 형식이 자유양식입니다. 설문조사, 현황 분석, 개발 기획, 개발 보고, 실험 보고,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 참가자가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였으면 어떻게 작성을 했을지 조금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OWEH1T 한국의 육하 원칙과 굉장히 비슷한 방법인데요. 해결 방안을 기획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What, Why, Who, Target, How, When, Where, 그리고 How Much의 약자입니다. 참가자는 어떻게? 첫 번째, 문제를 분석하고, 두 번째, 해결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세 번째, 이 해결 방안이 실현 가능하고 실용적인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What에서는 제시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방안을 제공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더 나아가 문제의 기저 원인을 밝히는 것도 What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Why에서는 해결 방안이 장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효과적인지 설명해 줘야 합니다. 왜 그 해결 방안을 도입했나요?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Who에서는 해결 방안을 도입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결 방안에서 정부는 무슨 역할을 맡고 NGO나 시민들은 무슨 역할을 맡아야 될까요? 타겟에서는 해결 방안의 수혜자, 즉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해줘야 합니다. 명확하게 수혜자의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How는 해결 방안을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How에서는 자세하게 해결 방안에 대한 실현 방법을 기술해야 합니다. When and Where는 How를 더 발전시키는 항목입니다. 해결 방안은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왜 해결 방안을 수행하기 위해 그 지역을 선택했나요? 마지막으로 How Much에서는 해결 방안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풋과 그에 따른 아웃풋을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인풋은 반드시 금전적인 예산이 아니라 인적 자원과 시간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효율이 높은 해결 방안은 수행 기간에서 선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고서의 흐름을 위해서 꼭 이 순서대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6가지 항목에 대한 얘기인데요. 원래 5가지 항목이었지만 19년도에 6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평가 항목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평가를 한다는 것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간평가, 프로젝트 종료평가, 그리고 사후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가자는 진행 중인 SDGs 프로젝트를 평가, 모니터링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거나 또는
종료된 SDGs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6가지 항목은 적절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 가능성입니다. 적절성은 프로젝트의 목표가 실제 수혜를 받고 있는 나라 또는 지역의 니즈와 부합하는지입니다. 그 지역 내의 상황이 변화하였다면 아직도 프로젝트가 적절한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은 이 프로젝트가 그 지역 내에서나 다른 기관들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효과성은 프로젝트가 실제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수치적인 평가 지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효율성은 프로젝트가 얼마나 경제적이고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성과를 달성하는지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더라도 인풋이 천문학적이라면 좋지 않은 프로젝트겠죠. 영향력은 프로젝트가 얼마나 긍정적, 부정적,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나 살펴보는 항목입니다. 지속 가능성은 프로젝트를 통한 편익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또는 지속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네, 굉장히 짧게 항목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학년 학생들은 도전해볼 만한 보고서 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자료를 첨부해놨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학년 참가자들을 위해 쉬운 평가 방법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SWOT은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그리고 Threat의 약자로서 경영학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인데요. 참가자가 해결 방안의 구체성을 더하기 위해 사용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 방법입니다. 강점과 약점은 현재 해결 방안의 내적인 요소들을 분석하고 기회와 위협은 외적인 환경을 분석합니다. 나아가서 해결 방안을 수립할 때 강점으로 기회를 살리는 SO, 강점으로 위협을 최소화하는 ST,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리는 WO,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을 최소화하는 WT 전략으로 생각해볼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네, 이제 보고서 작성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보고서 작성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실행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그리고 why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은 조금 더 서포트를 해주는 느낌으로 보고서를 쓰시면 조금 좋은 보고서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화준루 나탈이라는 지역에서 소녀 건강을 주제로 논문을 썼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래도 범세계적이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보다 조금 더 특정 지역의 특정 인구를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조금 더 초점이 있는 보고서가 탄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도와드리고 싶어요. 조금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시각장애를 고치기 위해서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100만 원으로 50명의 아이들에게 한 달치 식량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일까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에 기부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것입니다. 효율적 이타주의는 같은 자원으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고 얼마나 더 근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피터 싱어 교수님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룬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밑에 설명란에 드린 자료들을 한번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전에 그리고 기획 중에 있어서 피터 싱어 교수님이 말씀하신 얘기들을 잘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보고서를 써왔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좀 더 참을성 있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